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6년 이제 경찰 공무원을 다시 재도전하는 이제 재시생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재시생분들이 이제 다시 재도전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약점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보통 만약에 이번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 분량이 부족한 경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 과목이 개편되고 과목이 줄어들면서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강사님들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다 문제가 넣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시험이 1년에 두 번이 있다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12개월에 두 번이 아니라 거의 8개월에 두 번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거의 1년을 못 채우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분량이 좀 부족한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시생들한테는 1년 정도 기간을 좀 약간 잡고 단단히 공부하라고 좀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 분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공부 분량을 좀 늘리면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못된 공부 반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2년을 공부해도 3년을 공부해도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잘못된 공부 반영을 좀 약간 교정을 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보통 추천합니다. 올해 시험 본 문제집을 과목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법, 경찰학, 헌법 이 과목들을요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들의 분석을 하면서 출제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기출 범위 문제가 한 몇 문제 정도 되는지, 기출 범위도 좀 나누세요. 중요진열, 경찰 공채랑 타직열, 뭐 경찰 간부나 아니면 헌법이라면 타직열은 뭐 공무원 헌법 7급 막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죠. 기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서와 기출을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하나는 기출을 벗어난 문제.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라고 하죠. 학생들이 이제 항상 초시생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 컷을 몇 점 정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냐. 그 컷은 사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컷은 낮아질 수도 있고 합격하거든요. 시험이 쉬워지면 컷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세요. 기출범위 나온 문제와 기출은 아니지만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실수 안 하고 맞출 수 있으면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필기 합격하는 데는요. 기출을 벗어난 문제는 이거는 100점 맞으면 킬러 문제예요. 요거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틀리는 확률이 크고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과목 합격 컷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초반에 좀 실수한 게 뭐냐면 강사님들이야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넣고 다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말만 하면 끝이에요. 적중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기출 범위의 포인트나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사 기출을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공부를 못한 채로 지적적인 걸 계속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론도 섞이고 시험에서 만약에 기출 범위에서 나오거나 이러한 기본사 기출을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서와 기출을 공부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이거죠. 기본서 단권합니다. 보통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할 때요. 소방이나 경찰은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1순위는요 당연히 기출이겠죠. 기출은 그동안 시험 출제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을 단순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분석이 중요하고 그 기출에서 계속 응용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2순위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기본서 단권합니다. 왜냐면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은요 워낙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지저분하게 나오면은 강사님들이 깔아놓은 그 지역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이 특히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서 단권화입니다. 기본서 단권화를 해놓고 이 기본서 단권화에는 우리가 기본서의 내용도 들어가고 기출, 단원별 기출, 시험지별 기출 다 넣고 타진력 기출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뭐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거를 다 기본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서를 계속 보면서 이해,
정리, 암기, 그리고 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기출은 아니지만 기본서 기출법에서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서 단권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뭐 경찰 영어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영어가 중요 과목이었고 법 과목은 좀 쉬웠거든요. 기출만 봐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기본서는 중요하지 않고 기출만 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 단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3순위가 이제 문제풀이. 이거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도 있고 뭐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인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1, 2순위가 좀 제대로 잡히고 나서 3순위를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지역적인 거를 추가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지역적인 걸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맞추는 게 합격하는데 관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지적으로 신경 쓰다 보면은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근데 그럼 문제가 뭐죠? 타과목 병행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럼 틀린 문제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틀린 문제가 있으면 저는 강사로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틀렸으면 그 이유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관련돼서 이론이 이해, 정리, 암기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단거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문제에 적용이나 응용 연습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단원별 문제지.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죠.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막 실수한 경우도 있죠. 틀린 것 중에서. 이거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뭐 전범위 모의고사를 막 푼다고 할게요. 우리가 전범위 모의고사가 실력 측정하려고 푸는 걸까요? 아니요. 실력 측정을 하기에는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요. 강사님들은 저축을 시켜야 되니까 기출을 벗어난 타 시험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걸 다 모의고사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측정이 잘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실전 연습을 하면서 미리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죠.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겠죠. 과목 순서,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안 풀리는 문제, 소거법을 푸는 연습, 그리고 낯선 문제 익숙해지는 연습, OMR 카드 정리 연습 등등등.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실제 시험에 가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연습은 다사사스법 3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럼 1, 2단계 좀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늘 항상 강조하는 게 공부 방법이 3단계를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기본서를 볼 거냐, 요약서를 볼 거냐. 저는 시험이 당연히 어렵다면 기본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형사법, 뭐 경찰학. 헌법은 그래도 형사법과 경찰학에 비해서 문제수도 적고 과목 부담이 그냥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 강의력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뭐 요약서 스타일의 교재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어려운 과목은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좀 단권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 빠진 내용도 없고 목차도 잘 나와 있고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서술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기 좀 좋잖아요. 그리고 단어부 기출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기출 푼 거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강사로서는 그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죠. 틀리고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걸 아셔야죠. 단원별 세부 목차별로 출제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각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무엇이고 한정이 무엇인지 이거를 본문 선지해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죠. 특히 해설에서도 키워드 한정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은 본문 선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해설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경찰 두꺼운 기출 교재에 포인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잡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풀이는 저는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해설을 안 주는 학원의 모의고사 경찰학원이 이상하게 예전부터 해설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고 소방도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데 경찰은 상당히 좀 갑질이 심합니다. 근데 저는 모의고사 단계는 굳이 해설이 필요할까? 그냥 해설을 제공하는 학원의 모의고사의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푼다는 거는 그 전에 기본서와 기출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해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모의고사 해설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인강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해설이 자세하지 않다, 그럼 기본서 단거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챗 GPT. 경찰학원에서 해설 안 주고 인강 봐라. 이거는 수험생들의 공포 마케팅 이용하는 거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우리 모의고사 다른 학원보다 더 좋다. 다른 과정은 다른 학원 들어도 괜찮은데 야, 모의고사 과정은 우리 학원을 다들 많이 듣는 거다. 매년 똑같은 얘기해요. 각 학원들이. 그러지 마시고 해설 주는 모의고사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혹시 잘못된 공부 방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향을 교정해 주세요. 공부 분량 부족한 건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남은 시간 더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잘못된 공부 방향. 이렇게 공부하면 수험 기간이 이제 2년, 3년, 4년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